좋아요, 구독! 네, 마켓 리더들과 시장의 핵심 이슈 점검해보는 이 현재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.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이슈 체크해 주실 텐데 네. 이번 주 좀 상당히 이벤트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부터 이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이어서요. 이 2월 고용보고서 또 다음 주에는 CPI 발표까지 좀 맞물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살펴주시죠. 그렇죠.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뭐 오늘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밤에 파월 의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제는 좀 그동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쪽에서 방향을 좀 잡아가려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미국 시장으로 따진다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1,000에서 13,000의 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을 좀 이제 뚫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이제 CPI가 14일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CPI 지수가 가장 좀 영향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이건 뭐 다음 주 얘기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 금리하고 고용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 일정이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시작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공식적인 일정 이외에 자산시장 쪽에서 보면은 국채 발행 일정이 오늘 밤, 내일 밤, 모레 이렇게 3년물, 10년물, 30년물 이렇게 차례차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양들을 보면은 여기 그래프 제가 뽑아 왔는데요. 이 끝에서 이제 여기 이 높이가 이번 달 겁니다. 그래서 1,300억 불 정도가 증액 발행이 이번 달에 되는데요. 그 중에서 900억 불이 이번 주에 발행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뭐 3년물뿐만 아니라 이 10년물이나 30년물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2월 달에 좀 이 발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약간씩 개선은 되긴 됐는데 금리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거냐 뭐 이래가지고 뭐 유통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. 그거에 따라서 또 이 발행 시장도 영향을 받거든요. 그래서 오늘부터 또 그게 겹쳐 있습니다. 의회 연설하고 이 발행 일정하고 겹쳐 있어서 파월 의장이 과연 좀 이렇게 국채 발행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얘기 할까라고 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막 밀라고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 섞인 좀 전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거는 이런 발행 일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것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안 좋은 얘기 나올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벤트가 지나가면 갈수록 향후의 쪽에 좀 무게는 좀 가벼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국채 발행 일정들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쭉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감소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감소되면서도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유동성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기준금리 쪽에서 압박을 주니까요.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막 자꾸 그러니까 이 개선되는 것이 좀 이렇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이 한계점에 도달을 되면은 이렇게 좀 유동성이 그동안에 개선됐던 점도 나중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쪽은 기준금리 어느 정도 목표 쪽에 좀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한다면은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번 주 아무래도 파월 의장 발언이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그에 따라서 못지않게 고용 보고서 발표도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. 그렇다면 이 현재 국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연준 통화 정책에 좀 민감한 2년물 국채까지도 상승세를 조금 나타냈습니다. 자,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이 올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긴 하는데 이 금리가 계속 부담이 되는 이유가 이 기준금리 상승이 그 주 요인으로 좀 꼽히게 될까요? 그렇죠. 기준금리가 점점 그 한계치가, 그러니까 목표 금리의 꼭대기가 자꾸 이렇게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.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표를 거의 3주 연속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제가 같은 표를 자꾸 가져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
이 목표 금리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. 가져올 때마다 신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지금 563bp, 그러니까 550에서 575 기준금리가 될 확률이 지난주에 왔을 때는 제가 요 정도께 왔을 때, 그러니까 20%좀 넘었을 때 그때 가져왔는데 이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 오늘 오전에는 이게 제일 많았어요. 한 40%를 넘는 그런 순간 됐다가 또 뭐 좀 깔아앉고 뭐 이러는데 이쪽 맨 위에 있는 게 525에서 550인데 얘하고 거의 이제 범위가 같아졌다라는 것이죠.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 조금 더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50을 넘어버리면은 사실 이제 재료로서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나니까 부담은 사실 이제부터는 정말 좀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다음 게 575에서 600이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거의 20%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. 얘도 만약에 뭐 얘 정도 높이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또 뭐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들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겠는데 만약 얘가 이제 또 상승 시동이 걸리면 시장이 좀 약간 무거워질 겁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겁니다. 이게 지금 570에서 600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표를 하나 말씀을 드렸을 때 네네. 600에서 625 정도가 거의 한계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얘마저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다음에는 이제 한계치 거의 목표 금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미널 레이트가 이제 가시화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담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발행 시장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네. 유통시 이런 기준금리 올라가는 게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점차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이 금리의 압박이 거의 절정의 수준 그리고 이번 주 이벤트들이 거의 뭐 그것에 안 좋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면 절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있습니다. 금리 압박이 현재 절정 수준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라 좀 국채 금리 상승 전환으로 뉴욕 시장에서 좀 나스닥 지수도 조금 무너졌습니다. 유일하게 하락세를 조금 나타냈던 그런 지수기도 한데요. 자, 그렇다면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반전될 수가 있다면 또 다른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실질적인 이제 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지금 지금 보는 건 이제 1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. 그래서 10년물 미국 선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쳤는데 거의 비슷한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레벨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 거의 11월에 이제 제일 안 좋았었던 때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지금 내려온 상태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유를 한번 어느 정도 남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108-26.5 그리고 여기가 지금 109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연결 선물로 뽑다 보니까 이게 3월물 이제 수치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6월물 수치로 뽑아 보면은 109-29 정도 되거든요. 그게 국채 선물 저점 가격이요. 그렇게 따져 보면 한 1.8%, 약 한 2%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2% 정도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뭐 안 좋은 얘기 나오거나 해서 여기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깨지면은 보통 이 저점을 깨면 좀 쭉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. 네. 물론 국채 시장은 주식보다는 덜하겠지만 이 전저점 깨면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 도망가지 말고 네. 사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아까 네. 말씀드렸듯이 끝물이라는 겁니다. 올라가는데 끝물. 네. 그러니까 이거 깨더라도 쭉 밀리면 옳다구나 좋다 이러고 사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국채 선물로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ETF 쪽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IEF 단축 코드 IEF짜리인데 이게 이제 7년물에서 10년물 만기가 이제 7년에서 10년물짜리 채권을 섞은 ETF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,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진폭이 적어서. 네. 이걸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게 한 2% 정도 지금 저점이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2% 이상 깨져 내려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좀 조정을 또 보여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전저점 가면은 그때부터 줍줍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목표 주가로 삼는다면 작년에 잭슨홀 미팅까지 갔었던 그 가격 105불 정도 이렇게 또 구보신다면은 뭐 92불에서 105불 정도 가는 가격이면은 사실 주식만큼이나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분들 이게 성에 안 차가지고 보통 이제 3배짜리 막 TLT 이런 거
좋아하시거든요. 단축코드 TLT 같은 거.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성향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라고 치겠는데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채권 쪽은 이제 기준금리 쪽이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때 좀 적절하게 진입할 기회가 이미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국채금리 영향을 기준금리가 좀 좌우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기준금리 결정에 좀 바로 연결이 되는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말에 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. 이 주말 보고서, 고용보고서 좀 강하게 나온다면 1월 달에 그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지 않을까요? 그러게 말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전망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좀 믿을 만하진 않습니다. 지금 가져온 자료는. 근데 전망치랍시고 해가지고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최근에 이제 내놓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 붉은색 선으로 조금씩 내려오죠. 그다음에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약간 좀 실업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요게 좀 문제입니다. 여기 좀 그래프에 보시면은 약간씩 좀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올락 말락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그것이 거의 1분기 후반까지도 지금 여기에 좀 실업률 쪽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하고 안 좋아진다는 게 결국 이제 실업률이 좀 낮아진다. 원래는 좋아야 하는데 실업률 자체가 낮아지면 좀 오히려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요 선 같은 경우가 내려오고 있는 건 약간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쪽에 나와 있는 GDP 같은 거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GDP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져도 이 실업률이 좀 같이 안 좋아지면은 좀 괜찮을 텐데 안 좋아진다는 건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가 지금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망치만 놓고 보면은 향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씩 발표되는 그런 단기 시세에서 단기 결과에서 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할 근거는 좀 이걸 보고서는 좀 희박하죠.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기 전망 자체가 이렇게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안 좋아서 채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만약에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중기 쪽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또 그러한 점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락을 좀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고용 지표에 따라서 단기 금리가 조금은 영향을 좀 받게 되겠지만 중기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조금 이용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지난주 이 연준 총재들의 코멘트가 좀 있었습니다. 이 시장이 부담이 됐는데 경제 지표 약간 엇갈리는 게 아닌지 좀 간략하게 좀 멘트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드릴게요. 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구직의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런 구직 목표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임금 수준도 많이 좀 기대가 좀 폭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사회 구조적인 변화 쪽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고 노동 지표가 단기적으로 안 좋아도 향후에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. 그 점은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. 그 정도로 제가 줄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